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세상의 모든 불의의 김교입니다. 자, 오늘 또 인문계 학생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힘드시죠? 뭐 다 힘들 것 같아요. 수험생들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뭐 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견디시면 훨씬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좋은 날이 진짜 좋은 날이 되려면 지금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사고력과 또 우리 수능을 대비하는 킬러 문항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을 우리 네 분의 EBS 최고의 선생님들이 함께 도와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부터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덕 김성호입니다. 정말로 수능이 코앞이다라는 느낌이 팍 오는데요. 마지막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장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새로운 걸 알게 되면 기쁘게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느냐고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문계 학생들을 사랑하는 남철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다른 치밀한 열정 치열한 수학의 남철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인문계 학생들을 특별히 더 남달리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제 다룰 문제들 여러분 꼭 여기 나오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지막 정리 잘 하셔서 이번 수능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다룰 문제들 중에 또 우리 남철 선생님이 또 직접 이렇게 출제해 주신 그러한 문제도 있고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한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의 하이웨이 이한주입니다. 여러분을 더 빠르고 높은 수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문제들을 같이 잘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고 해주신다면 분명히 수능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나 바로 우리가 여기서 사용했던 그런 수학적 아이디어들이 활용되는 문제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한번 예상해 봅니다. 열심히 한번 또 기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문제는 그 변형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예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송광균 선생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마이다스손 송광균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문과 학생들하고 만날 문제 중에 하나는 또 제가 한번 변형을 시켜봤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9월 평가원을 보면서 우리가 30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분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우리 이제 문제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우리 남철 선생님 문제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또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문제 얘기 말고 너무 갑자기 쑥 들어와. 느낌 출제자의 의도 뭐 출제 의도 말고 문제 아니니까 그냥 문제를 인문계 학생들을 사랑하시니까 인문계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만들었는지. 갑자기 지금 예상 없는 질문에 당황을 했는데 쑥 들어옵니다. 네. 그 전회에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내가 잘 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수학을 이 수학적 사고력 이런 걸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사의 입장이 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이제 교사로서 교사의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능이나 어떤 이 평가 문제의 출제자의 입장이 또 돼보니까 또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오늘 뭐 문제가 두 문제를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두 문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뱉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광균 선생님이 준비하신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출제 의도와 그다음에 간략한 문제의 풀이를 나가셔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볼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9월에 봤던 30번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30번 문제를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fx하고 gx라는 함수를 주고 gx라는 함수는 2차 함수를 줬고 fx는 직선 형태로 줬죠. 그래가지고 직선을 변형시켜 나가는 방법. 예를 들어서 f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라고 줬고 0보다 클 때는 직선. 그래서 fx에다 마이너스 f 뭐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hx를 정의하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수학에서 다루는 식 중에 굉장히 유용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식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식을 한번 소개해 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식을 봤을 때 그 식이 갖는 의미들을 안다 그러면 혹시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식의 이제 목적은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연소함수를 줘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산되어 있는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들을 우리는 얻죠. 뭐 실험을 한다든지 혹시 여러분들이 뭐 문과 학생들이라면 여러 가지 뭐 상경계열에서 어떤 내가 투자를 했더니 얼마만큼 이익이 나오고 투자를 했더니 이익이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이렇게 이산된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떤 값을 줬더니 요 값을 얻어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을 줬더니 요 값을 얻어냈다. 여기는 요 값을 줬더니 요 값을 얻어냈다.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런 패턴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가장 근사한 어떤 식을 찾고자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나는 분명히 한 3번 정도 실험을 했지만 실험을 하지 않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그 예측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런 그래프라든지 함수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점들을 지나는 걸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으로만 연결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요 세 점이 주어졌다면 요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이제 그중에 직선으로 이 값을 예측하는 아주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저 fx라는 함수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f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x고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0이다 그랬으니까 그래프로 따져주면 이러한 형태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0. 이런 형태의 함수를 보통 hat function, hat function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x라는 함수는 지금과 같은 이런 포물선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30번 변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30번에는 요게 없는 x하고 2-x로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변형 3을 곱해서 변형을 시켰습니다. 변형이랄 것도 없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어떤 실수 ck를 줘가지고 새로운 함수 hx를 정의해 봤습니다. 우리가 30번에는 그냥 4분의 1에다가 그냥 심플하게 나갔는데 저는 k는 0부터 4까지에다 ck에다 f에 ex-k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한번 줘봤고요. 그런데 이 ck는 g에다가 2분의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고 0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gx하고 hx하고 이 차의 적분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이거는 이 hx가 뭘 의미하는지 이 정체만 파악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차근차근 한번 봐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fx라는 함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느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렇게 1,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f에다가 ex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값은 이렇게 되겠죠. 1 절대값 ex가 되는데 언제냐면 요 ex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이 값은 0이죠. 오토 올리는 아드바이스. 그렇처럼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가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니까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여기는 요 값이 이렇게 축소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이렇게 2분의 1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려지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바로 이 그래프가 바로 무슨 그래프가 되냐면 y는 f의 ex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키냐면 2분의 k만큼만 이동시켜 볼까요? y는 f에다가 요 2의 x-2분의 k 요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준 요 함수가
f의 EX-K가 되겠죠. 그래서 요 함수를 지금부터 저는 FKX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FKX는 F의 EX라는 그래프를 2분의 K만큼 평행이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여기는 요 값이 이렇게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요 값을 2분의 1로 하겠습니다. 요 값은 1이고요. 2분의 3이고 요 값은 2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그려지는 여기하고 요렇게 그려지는 요런 함수가 뭐가 되냐면 그러면 F0x라고 놓으면 되겠죠. K에다 0로 주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그려진 함수가 F1x, 요 함수가 F2x, 요 함수가 F3x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요, 지금부터 요 점을 우리가 요 점을 따지는데 그러면 F, K의 x 요 함수에다가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2분의 K를 넣어주게 되면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겠죠. 그렇죠? 2분의 K를 넣어주면 1인데 지금부터 요걸 살짝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편의상 여기 있는 요 점을 x0라고 놓고 이 값을 x1으로 놓고 이 값을 x2라고 놓고 x3라고 놓고 x4라고 놔버리면 fk에다가 xk를 넣어주면 요 값은 1이죠. 그렇죠? K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FK에다가 XK가 아닌 X의 N 같은 거 넣어주면 얘는 0 돼버리겠죠. K하고 N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FI에다가 X의 J는 1이거나 0인데 만약에 I하고 J가 같으면 1이고 I하고 J가 다르면 0이다. 자, 이렇게 써주면은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낯선 표현이긴 하지만 깔끔하게 식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hx라는 함수를 한번 봐볼까요? hx는 써보면 c0에다가 f0x 플러스 c1에다가 f1x 플러스 c2에다가 f2x 플러스 c3에 f3x 플러스 뭐 c4에다가 f4x 이렇게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저기서 말하는 xk를 집어넣어 준다면 만약에 k가 0이었다면 얘만 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은 ck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어딘가 fkxk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돼버릴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hx라는 그래프를 대충 우리가 그려볼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gx라는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여기가 2가 되는 요 그래프가 gx고 여기가 있고 요게 요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요 점이 현재 x0고 이 값이 x1이고 이 값이 x2이고 x3이고 여기는 요 값이 x4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가 x0를 넣어주면 c0일 거예요. 근데 c0인데 이 함수는 요 그래프보다는 아래에 있고 0이 있어야 되니까 c0는 요 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x1을 넣어주면 요 라인상의 어딘가의 값을 재량이 될 거고 x2를 넣어주면 요것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어딘가 요런 값을 갖게 될 거고 작으니까 여기는 요 값을 갖게 될 거고 여기는 요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식들은요 절대값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절대값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요런 절대값이니까 구간별에 따라서 절대값을 풀고 닫고 하겠죠.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넣어주면서 풀 텐데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봐야 직선을 넘어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직선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저기서 말하는 hx 그래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요 함수가 gx고 여기는 요 그래프가 hx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gx에서 hx를 빼서 적분한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가능하면 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가능 올라가야 돼. 그러니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요 구점이 요 점을 지날 때하고 요 점을 지날 때하고 요 점을 지날 때하고 요럴 때겠죠. 그래서 결국은 hx가 요런 그림을 그릴 때가 바로 가장 얘가 요 값이 최소화되는 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보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a에다가 x-알파에 x-베타의 dx 여기 있는 요 값은 마이너스 6분의 a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값은 요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 k는 0부터 3까지 하고 여기 있는 요 값을 시그마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을 xk에서 x의 k 플러스 1까지 gx 마이너스 hx dx라고 써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쪼개서 얘를 하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빼낼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값은 뭐냐면 요 값은 이차함수고 얘는 직선인데 내가 요 점을 xk라고 하고 요 점을 xk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요 부분인데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버리고 나면 여기 있는 요 값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에다가 x-xk하고 x-xk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이 xk하고 xk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요만큼을 적분해버리면 여기다 넣어주니까 6분의 3 마이너스고 거기에다가 xk 플러스 1 마이너스 xk에 이렇게 3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얘는 2분의 1입니다. 근데 이 값이 얼마냐면 요 한 칸에 요 하나의 간격이잖아요. 요 간격이니까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는 요 값은 8분의 1에다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 나오나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값은 항상 16분의 1로 일정합니다. 16분의 1을 0에서 3까지 했으니까 16분의 1을 4번 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은 4분의 1이 나와버리는 거죠. 4분의 1이 나오니까 바로 P가 4고 Q는 1이다. P 플러스 Q는 5가 되고 12를 곱하는 거니까 이 값은 60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일이 계산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처럼 이렇게 해서 함수를 찾아 나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세 점을 주겠습니다.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세 점을 준다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차함수를 잡을 때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이차방정식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견적이 안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반에 보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함수가 나온다면 y는 또는 fx라고 놔볼까요? fx는 y1으로 놓고요. 여기다가 x1 마이너스 x2 x1 마이너스 x3 분의 x 마이너스 x2 x 마이너스 x3 자 플러스 y2에다가 x2 마이너스 x1 x2 마이너스 x3 분의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3 자 플러스 y3에다가 이렇게 x3 마이너스 x1 x3 마이너스 x2 그리고 여기다가 x 마이너스 x1 여기다가 x 마이너스 x2 이렇게 주면 이게 우리가 찾는 함수예요. 자 f에다 x1 한번 넣어볼까요? x1을 넣어주면 요게 x1 마이너스 x2 x1 마이너스 x3가 약분돼서 y만 났습니다. 요건 0되고 요 값은 0되니까 fx1 y1 맞죠? 그러면서도 각각은 다 이차함수입니다. 여기다 x2 넣어주면 요 값이 0이 되니까 얘는 0 되고요. 얘가 0이니까 얘도 0 나와버리고요. 여기다 x2, x2 넣어주면 약분해서 y2밖에 안 남겠죠. 그 다음에 뭐 x3, y3는 넣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혹시 이런 형태로 해서 함수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준다면 이거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를 한 방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항만 하나 더 붙여주면 네 점을 지나는 3차함수 한 방에 찾을 수 있고 하나 더 붙여주면 5개 몇 차든 그러니까 점을 준다면 그런 함수들을 이렇게 쉽게 찾아나갈 수 있답니다. 이게 제 생각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를 이제 만든 사람은 이제 프랑스 수학자 라그랑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라그랑지의 함수다라고 부릅니다. 자.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기 프랑스어를 얘기하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시네. 예. 그리고 이 송광현 선생님 풀이가 참 좀 깔끔하고 그죠? 아니 근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한 거는 여기 기호에 조금 이렇게 중압감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런 걸 쓴다는 자체를 학생들은 조금 이제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쓰지 말고 예. 저렇게 쓰지 말고 그냥 따로따로 써버리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 기호적인 그 기호, 저는 규호고 그래서 저 이제 수학이 규호의 학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 기호 자체를 이제 뜻을 이해하는 건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 표현 자체는 저렇게 잘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풀더라도 저렇게 풀더라도 학생들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기호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아름다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학생들 입장에선 저기에 x0, x1, x2, x3, x4보다는 0, 2분의 1, 1, 2분의 3을 아마 훨씬 더 편안하게 느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깔끔하다. 수준이 높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수준이 너무 높군요.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주제가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방법은 직선으로 그 점들을 지나가는 함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지금 사실은 그 배경으로 깔고서 설명을 하셨던 것 같고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것은 이제 2차 함수로서 그 주어진 세 점을 지나가는 함수를 찾을 수 있다 해서 직선으로 찾는 방법, 곡선으로 찾는 방법을 다 사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특히 이제 저 마지막에 그 넓이잖아요. 결국에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그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서 이제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빼는 저런 식의 계산도 이제 저 값이 이제 일정하다는 것을 일단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를 푼다면 그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지 않았을까? 전체 넓이에서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넓이를 구할 때는 이제 어떻게 그 우리가 그 어떤 문제죠? 그 9월 30번 문제죠. 9월 30번 문제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데 대부분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뭐 아랫변 더하기 윗변 이렇게 구하기도 하지만 대칭성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남철 선생님 그렇게 하신 것 같던데. 좀 비슷한데요. 네. 조금 좀 다른데 일단은 좀 나가서 좀 간단하게 나가서 정리해 주시죠. 우선 그 선생님 그 송광현 선생님 풀이를 보고 저도 정말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기호로 지금 설명을 했다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점들이 뭐가 되던지라도 이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쫙 설명하신 거 보고 저도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수준 높은 풀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제가 나온 이유는 수준 낮은 풀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준 낮은 풀이를 보여드리는데 다각형 이렇게 다각형 이제 딱 그 첨점이 생기는 다각형을 쓰지 않고 그냥 사실 저는 이 문제 딱 보자마자 그렇게 풀었거든요. 그 다각형을 쓰지 않고 한 번에 이제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처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그 방법 혹시 이제 학생들 중에 이해하기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차 함수가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2차 함수 아마 gx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hx라고 하는 함수가 아까 c0에 f1의 x 뭐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c4에 f4의 x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f0부터 여기고 여긴 맞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요 적분식을 가만히 보면 0부터 2까지 gx에서 hx를 뺀 이 정적분 값이 최소가 될 때를 물어봤다는 건데 근데 이 사실 우리가 그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 얘를 요 안에 집어넣게 되면 얘를 사실 인테그랄하고 요거 다시 써보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냥 약식으로 쓰겠습니다. C0 F0 dx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G 빼기 C1 F1 G가 아니죠. 한 번만 들어가면 되겠죠. 다시 쓰겠습니다. GX DX에서 그냥 다 0부터 2까지 해서
C0 F0 dx 또 빼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C1 F1 dx 이런 식으로 다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요 C0 CIFI라는 이 함수의 특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는 그냥 그 학생들 눈에 편하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2분의 1 있고 여기 지금 대칭이 되겠죠? 2분의 3이고 2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얘의 범위가 여기 이하가 돼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얘는 어차피 0이 될 거고 얘도 어차피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게 삼각형이 3개만 나오는데 그 삼각형 3개가 결국은 여기 위에서 첨점을 갖는 여기 아마 C1의 F1X가 될 것이고 얘가 C2의 F2X가 되고 얘가 C3의 F3X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송강윤 선생님의 풀이는 이제 얘가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이 다 직선으로 이렇게 다각형이 된다라는 걸 다 보여주신 걸 보고 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학생 입장에서 조금 이제 풀이를 봤을 때 이게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면 결국은 이 넓이에서 요 삼각형 3개만 그냥 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은 그렇게 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이 넓이가 아마 4가 됐고 요 삼각형 2개하고 요 삼각형 그냥 삼각형 3개의 넓이 합 구하면은 답이 4분의 15. 그래서 4에서 4분의 15를 빼면 4분의 1이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 아, 그러면 0에서 2까지를 한 10등분 할래요. 네. 아, 그래. 10등분해서 내면은 그렇네요. 그럼 뭐 지금 저기 4등분이니까 2.5배의 노력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2.5배만 더 하시면 되고 그 문제가 참 깔끔하고 예쁘게 잘 정리가 돼서 표현된 것 같습니다. 9월에 나왔던 30번 문제보다 훨씬 좋은 것 같으네. 네, 저도 한마디 좀 나가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풀었는데요.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가 한 문제 더 해야 된다는 거 네네네. 잊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어떤 직선을 이렇게 2개를 더 했을 때 어떤 직선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이 점의 y-좌표가 1이고 이 점의 y-좌표는 3이고 이 점의 y-좌표는 1이고 예를 들면 이 점의 y-좌표가 4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이 두 직선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두 직선의 이제 y-좌표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을 더하면 1하고 3을 더한 거니까 이제 이 두 점의 4 여기 찍혀야 되는 거고요. 4와 1을 더하면 5 이렇게 찍혀야 되니까 이 두 직선을 더하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더할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 두 직선을 더한다 그랬을 때 여기가 0이니까 이 2개를 더해버리면 다시 여기고 이 2개를 더해버리면 이쪽이 0이니까 다시 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더하게 되면 그냥 요 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뭐 이 변형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뭐 우리 송학규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문제로 이렇게 탄생시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또 두 번째 문제 우리가 봐야 되니까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저기 남다른 인문계 학생들의 남다른 인문계 학생들의 사랑을 갖고 계신 우리 남채연 선생님께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출제 의도도 말씀해 주시고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두 번째 문제는요. 사실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물어보셨듯이 문제 어떻게 출제할 때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이제 처음에 질문하셨을 때도 저는 뭐 30번이나 21번이나 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본 경험은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이 해봐야 되겠다. 얻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렇게 그 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평소에 물론 이제 공부를 좀 개념을 하나하나 공부할 때 정확한 개념에 의해서 그 개념을 형성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지라고 수학 공부를 한 친구들에게 뭔가 어떤 그 경각심 내지는 어떤 주의
뭐 옐로 카드 뭐 이런 거를 이제 의미를 주고자 한번 이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면 우선 x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상에서 정의된 2차 함수의 일반형 꼴이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를 줬습니다.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앞부분에 이 범위를 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뒷부분에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b가 바로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대칭축의 오른쪽 부분에 그 2차 함수의 곡선만 택하겠다. 즉 다시 얘기해서 1대1 대응함수를 만들어서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만들었다는 뜻이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보기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기억을 보시면, 자, A가 양수이고, 즉, 이 2차 함수가 증가함수이고, B와 C가 0이 돼버리면, 즉, fx는 ax 제곱꼴이 된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fx와 그 역함수가. 라고 일단 기억에,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좀 뭔가 기억에서는 특수한 경우 하나를 딱 주고 쉽게 일단은 몸을 풀게 해주고 니은에서 살짝 긴장하게 해주고 디귿에서 방점을 찍는 보통 이제 그런 형태를 조금 이제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봤더니 자 A가 양수이고 B와 C가 0이다라고 하면 fx는 ax 제곱 즉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마이너스 2분의 b 이상의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취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얘가 바로 fx가 될 것이고요. 자, 얘하고 이제 그 역함수죠. 근데 우리가 그 수학 2 과정인가요? 예, 수학 2 나영의 수학 2 과정에서 우리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라는 단원 내부에 그 무리함수라는 공부를 할 때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2차 함수의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 꼴로 이렇게 나타나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fx와 gx의 교점은 이렇게 y는 x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하적인 관점에서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굳이 계산을 통해 확인을 하자면 이 gx라는 함수를 이제 x하고 y를 바꾸고 이제 뭐 루트를 씌워서 무리함수를 찾아가지고 뭐 둘이 같다라고 놓고 또 양변을 제곱하고 x값을 구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대부분 그 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은 이 y꼴 x와 ax 제곱의 교점, 즉 ax 제곱 이꼴 x라는 요 방정식을 풀면은 대부분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는 0이고 a분의 1일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라는 것은 당연히 참이다라고 이제 기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니은에서 보면 자, b꼴 0이고 AC가 마이너스 1이면 fx와 gx의 그래프는 한 점 또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억과 니은을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사실 이제 기억에서 저는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ax 제곱과 x가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근의 개수를 판단해. 그러면 그 함수와 어떤 원함수 fx와 역함수의 교점을 판단할 땐 그냥 y꼴 x라고 두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지 라는 이제 함정을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테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방정식을 풀어서 해결하겠다는 친구는 함정에 빠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사실 중간에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었냐면 어떤 함수 y는 fx가 있는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 역함수를 y는 gx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y꼴 fx라는 함수가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fx와 gx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교점이 있다면 교점이 없을 수도 있겠죠. 사실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나오니까 교점이 있다면 y꼴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증가함수다라는 것을 항상 이제 생각을 했다라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간단한 뭐 발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저는 이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을
y꼴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교점이 여기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1과 1,-1에서도 그 역함수와의 교점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 하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안 해봤던 친구라면 상관이 있겠지만 안 해봤던 친구들에게는 뭔가 좀 경각심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얘가 왜 그런지 증명을 잠깐 해보자면 증명이 상당히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증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fx와 gx의 간단하게 약식으로 쓰겠습니다.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얘가 y꼴 x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y꼴 x 위에 있지 않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fx 이꼴 gx라는 것의 y꼴 fx가 y꼴 표현이 좀 그러네요. fx는 gx 이꼴 해가 되고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이 돼야 되겠죠. 교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fx가 지금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증가함수의 정의에 의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할 겁니다. 만약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한 가지 생각을 한다면 자, 그랬을 때 f 알파는 베타이고 왜냐하면 알파, 베타는 y는 fx 위의 점이니까 그리고 알파, 베타는 y는 gx의 점이기도 하니까 g의 알파 역시 베타가 될 겁니다. 근데 g의 알파가 베타라고 했는데 fx와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니까 f 베타는 알파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f 베타가 f 알파보다 작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바로 모순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게 증명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좀 처음에는 사실 이 문제를 만들 때 그 2차 함수하고 무리함수를 하지 않고 3차 함수 내지는 뭐 4차 함수 했더니 막 교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검증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까요? 나형에 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생각한 게 2차 함수의 역함수 정도는 무리함수라는 건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2차 함수로 바꿔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오게 되면 자, b가 0이고 ac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바로 fx가 자, ax 제곱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이러한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제 증가함수일 때와 감소함수일 때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자, 증가함수일 때라고 하면 우리가 ax제곱 마이너스 a분의 1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얘가 1위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fx, 여기가 gx. 그래서 얘는 당연히 교점이 y꼴 x 위에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a가 음수일 때가 이제 문제인데 자, a가 음수일 때. 자, 이 a가 음수일 때. 자, a가 음수일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y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지금 a가 음수니까 얘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얘가 y는 fx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x절편 역시 마이너스 a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2차 함수의 개형 정도는 그릴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하게 되면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고 이 점이 이 점으로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여기 요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은 gx의 그래프를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그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형태로 가니까 여기 역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얘가 바로 y는 gx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교점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두 개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대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얘를 이제 무리함수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구해갖고 또 그 얘는 이제 2차 함수가 되니까 양배를 제곱하면 4차 함수가 되겠죠. 그 4차 함수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세 개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한 근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근은 이 둘 사이 교점이 아니다라는 걸 또 다시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 없이 기하적으로도 충분히 이 정도는 우리가 2차 함수하고 무리함수 정도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4차 함수의 서로 다른 세 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4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갖고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이 4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 네네네. 그럼 나머지 한 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이제 기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간단한데 얘를 이제 대수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2차 함수고 무리함수니까 양배를 제곱하면 4차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그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힘들 거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근데 실근을 이제 네. 그 잠깐 제가 좀 네네. 할까요? 네.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남철 쌤 생각은 요점 말고 또 다른 어디서 안 만난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아마 그 정도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원래 요 함수가 이쪽만 그리는 게 아니라 원래 요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 여기는 요 값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주면 일단 그 우리가 fx하고 fx하고 반대로 할까요? f에다가 뭐 gx를 합성해 준 값은 x가 된다. 또는 뭐 어쨌든 우리가 합성을 했을 때 나오는 점, 네 점은 요점까지 해서 네 점인 거죠 원래는. 네네. 근데 요점은 이제 우리 그래프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네. 결국 존재하는 점은 요 세 점밖에 없을 네,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네. 말씀드린 이유는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4차 방정식인데 세 개의 근만을 얘기하니까 세 개의 근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켤레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사실은 혹시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씀이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그 부분까지 언급 안 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교육 과정에서 빠진 그 무형근 얘기하고 결국은 그 같은 얘기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무리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세 개는 확실하게 보이는 거니까. 네. 그러면 4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저쪽에 하나가 생긴다면 네. 아래쪽에도 생겨야 되니까 네. 5개가 생길 수 없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개는 있고 네. 만약에 그 사이에 하나가 존재한다고 일사분면에. 찍어보면 여기에 존재하면 위아래 같으니까 아니 아니 아니, 어차피 여- 하나 거기 존재하는 존재하면- 이쪽에 있으니까 아니, 하나 아니. 둘 셋 넷 5개니까 아니 불가능하다 뭐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1사분면에 하나 더 있다면 네. 1사분면 여기 하나 더 거기 있다면. 있으면 그 반대편에도 대칭인데 노란색 칠성 대칭된 게 대칭된 게 또 여기도. 있어야죠. 또 있어야지. 있다면 네. 그럼 5개가 돼버리잖아요 전체가. 그렇게 설명하는 게 더 깔끔했겠네요.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인데 근이 만약에 5개 될 수 그 없다. 5개는 절대 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사실 어디까지만 생각했냐면 이 그 이차함수와 무리함수와의 교점, 그러니까 그 얘를 이제 양배를 제곱하는 과정에서 4차 방식을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왠지 또 무형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예전 교육 과정에서 방정식 부등식에서 빠진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네, 일단 저는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확실하지 않겠느냐 클리어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법이 네,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기류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나를 그렇죠. 전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모순이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인데요. 디귿은 디귿. 자, 디귿 이제 여기 문제를 보시면요. A가 음수이고 뭔가 복잡한 관계식을 그 A, B, C 개수 사이에서 만족하게 되면 fx와 gx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이제 명제가 될 텐데 저는 이제 이 복잡한 식을 그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얘가 지금 요 함수가
라고 하는 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인데 이랬을 때는 이제 그 이차 함수의 어떤 대칭 축이라든지 꼭지점의 좌표라든지 물론 계산은 가능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렇게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식을 우선 이제 풀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이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제가 찾아냈던 과정은 뭐였냐면 얘를 이제 거꾸로 이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무리함수가 있다라는 건데 얘를 지금 교점이 지금 3개인데 역으로 얘를 이제 x축 방향으로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그 값이 같다라고 하면 이 교점은 결국 이제 이렇게 위로 이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거나 따라 내려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를 거꾸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만큼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하면 교점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y는 ax 제곱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쭉 전개를 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2apx 플러스 ap 제곱 그리고 플러스 p 마이너스 a분의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가 a고요. 얘가 b고 요 값이 c가 돼서 이 abc를 가만히 쳐다놓고 보니까 뭔가 관계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대수적인 조작을 해서 이 값이 어떤 특정 값이 나오도록 한번 만든 식이 바로 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든 거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제가 역으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풀이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이 답을 찾는 과정은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얘를 사실 이 친구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것이 a를 앞으로 묶어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얘기니까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얘를 다시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면 이제 2a분의 b만큼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y 플러스 2a분의 b는 f의 x 플러스 2a분의 b 이렇게 놓고 맞죠? 계산을 하면 a배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b배 x 플러스 2a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꼴이 이제 나올 수가 있었고 얘를 이제 쭉 전개를 처음부터 전개를 해서 자 문제를 아예 그냥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이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ax 제곱에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aa 없어지고요. 플러스 지금 x bx 맞나요? 플러스 네, 2bx.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차 앉아서는 계산이 잘 되는데, 그러네요. 4a 제곱의 a니까 4a분의 b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2a분의 b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c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ax 제곱 더하기 4a분의로 통분할 수밖에 없네요. x축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b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자 찾았습니다. 얘는 지금 a가 음수입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b잖아요. 얘를 저는 x축 방향으로 지금 마이너스 2분의 b만큼 평행 이동했죠. 플러스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호가 다 마이너스로 여기는
맞죠? 예, 넘기기 플러스. 예, 갑자기 평행 이동이 헷갈렸습니다. 예, 마지막이 돼서 그런가요?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계산이 다시 왜 그러냐면 이게 bx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왜 자꾸 살아있지? 예, 계속 마음이 이제 bx가 없어졌습니다. 아, 이제 마음이 편해졌네요. 예, 그래서 얘를 다시 계산하면 4a분의 b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a분의 b제곱 플러스 c 더하기 2a분의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쭉 통분을 해보면 4a에 b제곱에 마이너스 2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배 했으니까 플러스 2b가 되고 플러스 4ac가 되겠네요. 다 했죠, 이제. 요 식과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 식을 보고 이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여기 그렇죠. 얘를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요 식에 접목을 시키면 얘가 여기 마이너스 a분의 1을 앞으로 가지고 오고 남은 부분만 쭉 집어넣으면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니은에서 생각했던 말했던 함수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함수 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점이 역함수의 교점이 3개니까 어차피 x축 방향으로 서로 y축 방향으로 똑같이 평행 이동했으니까 교점의 개수는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답을 내렸습니다. 자, 우선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예를 접근해 봤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조건을 잘 보면은 여기는 요 값을 4를 곱해 버리겠습니다.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ac가 4다.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이렇게 2b 플러스 4라는 관계가 일단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포물선을 한번 제가 표준화시켜 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 요만큼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a분의 요 값이 아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 4a분의 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2b 플러스 4입니다. 그럼 여기는 요 값은 2b 플러스 4다라고 써줘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 요 값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오고 2 하나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a가 음수기 때문에 요만큼이 양수입니다. 이만큼은 양수기 때문에 자, 얘는 여기는 요접. 그러니까 y는 자, 요 x라는 요 직선보다 위쪽에 요 점이 존재합니다. y좌표가 x좌표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으로 따져보면은 자, y는 x라는 점을 우리가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여기 있는 요 점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요 직선보다 위쪽에. 마이너스 2a분의 b하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점이 요 점에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서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아마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나중에 역함수는 여기 있는 요 값을 대칭을 시키는데 여기 있는 요 점을 y는 x에 이렇게 대칭을 시켜주면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1하고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바로 요 점을 대칭시킨 점인데 요 점은 y는 a에다가 x 플러스 2a분의 b 요만큼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여기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2b 플러스 4였으니까 여기다 2b 플러스 4를 넣어주면 2로 약분해버리면 2a 플러스 쓰면 되겠는데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을요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요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요 값하고 요 값은 사라지고 a분의 1만 나오니까 a제곱. 그래서 여기는 a분의 1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2가 되나요? 그럼 여기는 요 값은 2a분의 요 값은 2가 되기 때문에 요거 요 뒷부분 사라지고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러니까 요 점은 사실은 이 포물선상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 여기는 요 값을 얘 대칭을 시키면 요 점은 요리 오고 반대로 요 점은 요리 갈 거니까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는 요게 역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교점은 이렇게 세 개가 될 거다라는 요런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제가 조금 창피해지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렇게 좀 더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싶어서. 아주 클리어하게 이제 네. 계산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저는 그 계산까지도 이렇게 그렇게 계산해서 검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그 문제의 그 내신 분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이제 저희들은 처음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식을 찾아갈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이제 저기 송광규 선생님이 지금 쓰신 것처럼 저 완전 그러니까 대칭축 그 표준정의 변형이죠 저게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거죠. 네네네. 근해 공식 같은 거 예, 유지할 때. 그러니까 저 안에 이제 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가고 그래서 a가 이제 음수가 되면 저 y 좌표가 양수가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뭐 이제 그런 식의 걸로 나오는 꼴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대칭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송광규 선생님이 첫 줄에 쓰신 것처럼 저렇게 식을 바꾸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보기 디귿번에 이제 그 식이 분수의 식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보이거든요. 통분만 하면 네. 양변에 4를 곱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그 니은을 이용해서 이제 디귿을 풀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제 그 문제를 보는 학생들은 저 식을 잘 디귿 자체로 변형을 해서 접근하려고 좀 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칠판에 화면이 나와 있는데 저기서 보면은 저기 이제 그 마지막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마이너스 2a분의 b 빼기 마이너스 a분의 1이잖아요. 저기가 지금 꼭지점의 좌표니까 저기서 아까 말한 대로 x축으로 플러스 2a분의 b만큼 평행 이동 시켜주면은 바로 딱 그 점으로 가는 거니까 바로 그러니까 저기서 바로 니은의 풀이와 연결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점을 보니까 이제 저걸 평행 이동한 점이다라는 게 네. 눈에 이제 딱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문제를 보면서 이제 치열쌤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적 목적에서 좀 친절하게 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사실 저기서 B를 조금 바꾸면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문제가 그 저희가 물론 이제 21번하고 30번에 이제 많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인문계 학생들은. 그래서 29번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이런 킬러 문항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21, 30번에 맞춰져 있는데 그 9월 평가원이었던 것 같아요. 9월 평가원도 그 20번이 이제 그 기억니은 디귿 문제였는데 그 변곡점의 개념이 이제 살짝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오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되게 많이 이제 혼란을 겪었던 그런 의외의 그 오답률이 좀 높았던 정답률이 좀 떨어졌던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의도는 되게 좋으셨다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게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가 9월에서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21번이나 30번은 적분이나 미분 뭐 그렇지 않으면 확률 뭐 이렇게 국한됐는데 이번 9월에 21번 문제가 함수였잖아요. 합성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수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루는 문제인데 그게 가장 핵심으로 왔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우리가 이제 현재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들은 함수 문제를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조금은 그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적인 배분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30번의 미적분이 들어가게 되면 21번은 또 미적분을 넣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투에서 개수 세기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 개수 세는 것을 지금 이제 함수로 그것이 이제 역함수로 이제 그 9월에는 나왔을 뿐인 거고 그게 이제 무엇이 들어갈지는 모르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뭐 수열을 했잖아요 저희가 뭐 그런 것들도 어떤 하나의 대비적인 그런 측면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행자죠. 제가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제가 진행자네요.
자, 그럼 혹시 뭐 이렇게 항상 녹화가 끝나고 나면 아 이거 꼭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 딱 근데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저기서 아까 전에 지금 송강균 선생님께서 저 칠판 화면에 보시면 y가 x보다 크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저거 안 하고도 저 점의 좌표를 y 콜 x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의 좌표를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하거든요. 곡선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y는 x라는 직선 위쪽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그냥 대입해서 그러니까 나가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끊었어야 되는데. 지금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더 확실하게 친절하긴 한데 지금 이 점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그 점을 y 콜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 이 점이 지금 우리가 대입을 해보니까 이 곡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데 감소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사실 인지하지 않아도 이게 이 점을 y 콜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켰고 그 점이 이 곡선이 지나가 준다면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실 알 수 있다라고 하나 더 양념 삼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뭐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런데 근데 이제 얘가 예. 점이 아래에 그렇죠. 있게 그건 되면 아니죠. 꼭지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A가 음수기 때문에 아래로 와버리면 양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그러면 시작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 A가 음수니까요. 사실은 이게 참 그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게끔 문제를 만든 거니까 그 A가 음수이고 그 4분의 B의 B 빼기 저 관계식을 만족하게끔 한다면 얘는 어차피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송강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렇게 하니까 더 클리어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 지나게 되면 대칭 이동하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 그 말씀 아니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정확히 전달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오버했는데 지금 이 점은 꼭지점이잖아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이고 이제 시작을 할 거고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내려가야 되는 점이잖아요. 근데 이 점을 지금 y 콜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 대칭 이동을 시켜서 만약에 직선 아래쪽에 있으면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곡선을 지나갈 수가 없는데 이 점을 y 콜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도 곡선 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곡선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점은 y 콜 x라는 직선 위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점을 대칭 이동시켰더니 이 곡선에 있으니까 감소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송강균 선생님이 저걸 말씀하신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대칭을 시킬 생각을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꼭지점을 찾았는데 저 꼭지점을 왜 y는 x직선 대칭을 시켰느냐는 거지. 저는 그 이유인 그 거죠. 힌트가 사실 니은에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 니은에서 두 그래프가 한 점 또는 서로 다른 세 점, 여기서 이제 세 점이라는 게 왜 되는 거지? 이거를 충분히 고민하고 디귿으로 넘어간 학생은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의 의도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친절하다고 저는. 이제 다음부터는 치밀한이 아니라 친절한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문계 학생들 문제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도 이한준 선생님이 나가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어떤 선생님들이건 지금의 마음은 다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은 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 수험생들을 힘내라는 의미에서 수험생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